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크 베이스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내부 직원들에게 제가 설명도 할 겸,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조에 설명할 겸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한 5개, 6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제 비디오를 만들 텐데, 기본적인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전제들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보시고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건너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마크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나 미드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제품 중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진인데 이제 멀티스레드고, 이 하나의 바이너리가 되게 큽니다. 수십 메가, 수백 메가, 코드 라인으로 따지면 수십만, 수백만 라인 정도 되는 게 하나의 바이너리 돌아가는 그런 제품을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제품이 아니면은 사실 좀 다른 이야기니까 이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C입니다. C. 좀 오래된 언어죠. 그렇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는 대부분 다 사용하는 거라 이제 C 언어를 가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한 많은 사람, 수명에서 수십 명이 협업하는 환경을 가정한 겁니다. 이렇게 협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 개발하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걸 가정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패키지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이제 릴리즈가 될 때 하나의 온전한 하나의 덩어리 제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웹 서비스 하는 것처럼 일부를 이제 릴리즈를 하고 이제 인크리멘탈리 이제 고치는 거 가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없지만 이 전체적인 이제 개발 구조에서 워터폴 모델, 그러니까 설계,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그 다음에 나중에 릴리즈하는 형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프로덕트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 곳에서는 이 자료가 이제 유용할 것이고, 저희 임직원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회사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조직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론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영상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례와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제 개발 계층도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건 이겁니다. 이제 어떠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 텐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회사 내에 많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 규범, 정책, 규약,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하이라키로 정리한 거예요. 물론 이거 없이도 코딩 가능하죠. 토발즈, 리눅스 만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없이 혼자 다 이제 개발을 했죠. 개발했는데, 회사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상용화 수준의 어떤 품질도 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면서 특정 기간과 품질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낮춰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통제를 해야 되는 어떤 환경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필요해서,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 아니고, 제가 한 18년, 19년 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쭉 개발해 왔는데, 이 하다 보니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는 이런 형태의 우리 회사의 조직과 정책을 가져가야 되더라 라고 하는 이제 경험의 산물입니다. 훨씬 더 이제 잘하는 회사도 많겠죠, 그 조직들은.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내가 개발해야 된다, 그런 종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다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종류의 정책들과 뭐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 회사 제품의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의 품질 관리나 이제 프로덕트 관리에서는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가장 큰 밑에 이제 보시면 가장 큰 박스는 우리가 전사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이제 기반 근간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통해서 개발 정책, 환경 규약, 에러 처리 이렇게 나오는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발 정책 관리 이름이 되게 이제 좀 어마무시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누가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회사가 이제 커지면 어떤 개발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야 함부로 코딩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버그를 잡았으면 이 버그를 뭐 어떻게 잡았는지 뭐 버그 시스템에 올리고 코드도 이제 디프를 떠서 이제 올리고 야 리뷰도 하고 야 클로즈 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류의 이제 단계 프로세스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EPG라 했는데 이 개발 정책 관리는 그러한 정책들, 프로세스들을 정의하는 이제 상위 그룹인 거죠. 그룹이라서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뭐 저희들은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조직에는 그 개발에 담당하는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뭐 품질이나 지원본부나 혹은 좀 더 큰 조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의 목표는 뭔가 하면 그 개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발자나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사실 반감을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의의 상사가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반감이 크지만 우리가 합의로 인해서 도출된 의사결정은 다 따르거든요. 다 따르고 또한 그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또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헤비하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이제 담당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뭐 좀 약간 좀 큰 조직의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이제 그 이슈를 제기를 하면 야 버그를 픽스했는데도 같은 버그 계속 나온다. 뭐가 문제냐? 아 보니까 야 니 코드를 코드하고 커밋을 했는데 리그레션 테스트 안 돌리네. 그 돌리는 프로세스 만들자. 개발자들은 아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어렵다. 품질 본부에서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하는데 그 컨플릭트를 여기서 해결하는 거죠. 무조건 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여기서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초창기 작은 회사들은 뭐 이제 이미 정해서 나중에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프로세스를 정의하기 위한 상위 조직이다. 이게 나중에는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개발 정책이 이제 있는데 개발 정책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를 들어 개발 조직이 있어요. 물론 개발 조직과 다른 조직 합쳐진 것도 있지만 이제 개발 조직만 있다고 이제 한다면은 저는 개발 본부가 있는데 개발 본부 내에 정책을 이제 규정하는 일종의 헌법입니다. 현재는 이제 워터폴 모델로 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테스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각 에디션별로는 또 어떻게 유지 보수할 것이냐 이런 정책들이 다 정해져 있고 핵심은 뭔가 하면 핵심은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서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문서화를 해서 모든 어떤 개발 직원들이 그 문서가 일종의 이제 법전처럼 읽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서를 공유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제 문서 공유 시스템도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제가 뭐 프로세스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개발자들이 이런 정책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마크 베이스에서는
신입사원이나 이제 경력사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개발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모난 돌들이 이제 쫙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벗어난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균등한 품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개발 정책은 이제 다른 장에서 마크에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개발 환경 규약인데, 이거 아마 이제 많은 회사에서 다 아마 문서화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드려 보면 개발자가 이제 어떤 환경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면 이게 예를 들어 뭐 컴파일은 뭐 버전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운영 체제는 뭐를 써야 되는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디벨로퍼 스타팅 가이드라고 이제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그 개발자가 이제 입사를 하거나 이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관련되는 이제 백그라운드 내용들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베이시스라고 기본적인 그 인프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법을 또 저희들이 교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규약이 있거든요. 뭐 언제 체크아웃 받고 언제 체크인하고 언제 커밋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 방법, 메이크업 파일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테스트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만들죠.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다음에 장비나 계정 생성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리 규약도 있고, 그 다음에 품질 본부에서 이제 보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유지 보수할 거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개발 환경 규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익숙해지진 않지만 이런 문서를 통해서 계속 학습하고 이제 활용을 하면 어느새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개발 환경에 쫙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체화가 이제 되는 거죠. 체화가 되면 이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뒤에 이제 또 박스 위에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에라 처리 규약이라는 문서가 저기 또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문서로 에라 핸들링을 관리하는 회사가 이제 뭐 얼마나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로 개발자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제품 내부에 대한 에라 핸들링에 대한 이제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어서 이것도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정책이 나온 이제 배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도 상당히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개발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한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되게 괜찮을 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크 베이스 제품 내부에 대한 이제 세부 코딩 지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코딩할 거냐, 다양한 규약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너무 많으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한데 이게 좀 사실 몸에 익숙해지면은 딱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고요. 회사에 누구나 같은 코드를 보더라도 동일한 형태와 포맷과 이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이 테스팅이 사실 무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돌다가 이제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상당히 이제 난감하죠. 뭐 운영 체제가 죽거나 DB가 죽거나 하면 사실은 죽긴 죽지만 이런 테스트가 한 번이나 한 테스트는 이 시스템에 남아서 동일한 이제 문서가 이제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테스트 코드 짜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큰일입니다. 왜 큰일이냐면 코드를 짜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도 무지무지하게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되게 좀 정교화를 해야 됩니다. 정교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크 베이스는 이 테스트를 위한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 랭귀지와 이제 규약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
또 뒤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동영상은 사실 이제 내부 이제 우리 마크 베이스 개발 자료를 남길 목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의 문서가 있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꽤 이제 많은 부분들 채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떻게 개발을 우리가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제 뭐를 풀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되게 이제 경험에 이제 기초하기 때문에 말로서 이런 것들 전달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그런 설계를 다른 프랙티스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크 베이스에서는 이제 코딩 규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러 핸들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배경에 숨어 있는 개념이 뭐냐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그 마크 베이스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그램 할 때 되게 주의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거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프랙티스를 좀 몇 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세미나 동영상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분리된 거긴 하지만, 이게 이 분리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소프트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제약,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제약, 인력의 제약, 시간의 제약,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내부 시스템, 개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의 이제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보고 배운 바가 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런데 뭐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뒤 나올 동영상에 대한 이제 개요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